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핵심 요약 정리.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죠. 사회복지 실천론으로서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3장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2-1-6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가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그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암기하는 것이 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이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돌로 새기는 방법밖에 돌에다 새기듯이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그 시냇물이 바위를 이제 깎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계속 이제 그래서 물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 암기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이해하기를 했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이 바위를 뚫을 정도로 그렇게 반복한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배가 너무 괜히 오바를 떤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데 이 선배가 동영상 강의에서 나름 이 선배가 암기했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 놓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어떻게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 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고요. 우선은 기억해 둘 게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 나오죠. 그렇죠? 1차 현장, 2차 현장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1차 현장에 해당되는 것, 2차 현장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는데 1차 현장은 어떤 그 현장이냐면 오직 1차적 기능만 1차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만 제공하는 곳. 이것을 1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예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현장에 해당되는 거는 1차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차 현장과 꼭 비교를 해서 기억해둬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슨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육의 기능이 있죠. 그런데 교육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무슨 기능도 있다. 사회복지 기능도 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현장을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현장, 2차 현장 여러분들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가 나와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설립 주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기관, 민간기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 나오는데 행정기관, 서비스기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나오죠. 여기는 여러분들 별표 3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뭐가 나옵니까? 예가 나옵니다. 예가. 이거를 여러분들 다 모르면 시험 못 풉니다. 알겠죠? 이거 다 못 외우겠어. 그러면 동영상 강의에서 이 선배가 나름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시설. 우선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주거 서비스 거기서 이제 잠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생활시설이고요. 주거 서비스를 제공 안 하는 곳은 이용시설입니다.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 명확하게 구분. 그래서 생활시설에는 정신요양시설에서부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쉼터, 미혼모시설, 그룹홈 등등등등. 그죠? 자, 그리고 이용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영유아보호시설, 청소년 상담소 등등등등. 이 선배님 나 이거 못 외우겠어요. 예, 그러시면 동영상 한번 보시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포기하시고요. 동영상 강의 보고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 못 외우겠어요. 동영상 강의 한번 보시고 포기할지 안 할지 결정하세요. 자, 그리고서 이용시설, 편의시설, 1차 현장, 2차 현장 같이 혼합된 문제예요. 여기 이제 앞에서 우리 1차 현장, 2차 현장 배웠잖아요.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인 거,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인 거, 그리고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 생활시설인 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분해 둬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장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는 목적에 따른 분류, 그리고 뭐에 대해서 기억해둬라.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시설 정리를 꼭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1-7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암기를 해 둬야 되는데 우선 뭐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 둬야 되냐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내용,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미시적인지 중범위적인지 거시적인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선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력자죠. 조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도와주는 거지 어떤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도와주는 게 조력자예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중개자는 여러분들 뭡니까? 중개자하고 여러분들 중재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중개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매수자와 매도자 연결해 주는 거. 연결 소개하는 역할을 중개자라고 하고요. 반면에 밑에 이제 중재자 봅니다. 중재자는 뭐예요? 중재는 그렇죠. 서로 싸울 때 협상해주고 타협해주는 거. 이러지 마.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네가 좀 양보하고 서로 양보합시다.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중재자죠. 그래서 중개자와 중재자는 여러분들 다른 내용이니까 구분해서 기억해 두고요. 옹호자입니다. 옹호자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우리 후배님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집에서 우리 그 여사님들 사모님들께서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우리 영감은 남의 편이요. 그래서 남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 속마음은 어떤 겁니까?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이 양반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남의 편만 들어준다고. 그런 거.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옹호자입니다. 내 편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집에 이제 안방 마님께서 좀 이제 불합리하고, 아무리 봐도 좀 이제 좀 껄쩍지근하고 좀 이기적이고 뭐 그렇더라도 그냥, 여사님, 사모님들, 마님들 편 들어주세요. 그게 이제 가정이 행복한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편 들어주는 것, 대변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교사는 여러분들 잘 알죠? 가르침, 그리고 안내하는 거, 자, 정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내하는 게 교사고요. 촉진한다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빠르게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강화하는 것.
강화하는 것, 이거를 촉진자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훈련가의 역할입니다. 훈련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 조직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샵이나 슈퍼비전 같은 거, 이런 거 실시하는 것, 이런 거를 할 때는 훈련가의 역할이고요. 계획가의 역할도 하기도 하죠. 계획가. 계획가는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변화의 과정을 뭐해? 기획하고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기획하고 계획하는 그런 계획가적 역할도 하고요. 사회복지사가. 자, 그리고 행동가의 역할도 합니다. 행동가의 역할. 정의롭지 못한 거, 정의하지 못한 거, 또 불평등한 거, 이런 거에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투쟁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행동가로서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장 개입가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주역 주민 대상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홍보한다거나, 그래서 좀 더 접근성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현장 개입가로서의 역할, 또 동료로서의 역할. 여러분들 같은 사회복지사끼리여도 동료로서의 역할, 상호 지지,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촉매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국내 전문가 아니면 타 직종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서로 협조 활동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촉매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 학자의 역할이 있죠.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둬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방법?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적어도 이 선배가 이렇게 적어놓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핵심적인 내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시적인 부분인지 또 중범위적인 부분인지 거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기능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 강의 2-1-8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치에 대해서 나오죠. 예, 가치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뭐 또 다른 말로 신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가치, 신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뭐와 관계된 겁니까?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하건 그거는 개인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좋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개인의 가치, 개인의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의 가치, 신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뀌죠. 성장해 나가죠. 어렸을 때의 어떤 신념과 중고등학교의 때, 또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직장 생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념은 달라집니다. 이 선배가 살아보니까 달라져요. 자, 이런 게 이제 가치라면은, 반면에 윤리라는 거는요,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개인의 신념이 집단화된 것이 윤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행동의 지침이고요. 개인의 가치 중 좋다고 집단화된 것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신념들이 있고요. 이 신념들 중에서 대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치 중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됐죠? 자,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정리해 두고요. 자,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 가치.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본질적 가치는 어떤 것이냐? 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요.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배분이다. 당연한 것이겠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수평적으로 만드는 게 일이지요. 그래서 사회적 배분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적 가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봐도 그러겠지요. 자, 그리고 가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또 사회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개인의 가치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의 어떤 가치가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상충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거 상충됐다라고 내가 옳고 또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거니까 다름이 어떻게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갈등에 대응하는 첫 단계는 가치 갈등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합의점을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랩입니다. 이렇게 탁 정의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자분들은 많이 그러시잖아. 그렇죠? 교수님들. 똑같은 것도 보면은 막 이름만 여러 가지예요. 그죠? 뭐 하면은 또 자꾸 어떤 명명하려고 하고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랩이라는 분이 우선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랩이라는 분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사람 우선 가치다. 사람 우선 가치로 해야 된다. 올바른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사람 우선 가치. 첫 번째로 레비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가 결과 우선 가치입니다. 결과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바람직한 결과의 성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레비의 생각이고요.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비가 주장하는 제시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가 수단 우선 가치입니다. 수단 우선. 수단이라는 것은 뭐를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인간 중심의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중심의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레비가 주장을 합니다. 제시를 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 우선 가치, 두 번째 결과 우선 가치, 세 번째 수단 우선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윤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윤리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행동이 지침이고요. 개인의 가치 중 좋다고 집단화된 것이 윤리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집단화된 것이 윤리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집단은 윤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은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개인은 신념과 관련이 있고요. 집단은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윤리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개인이 신념 중에서 보편화된 것,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윤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딩동댕 맞고요. 자, 그리고 가치는 개인적 신념과 관련이 있고 똑같은 얘기네요. 윤리는 직접적인 무엇과도 관련이 있다. 윤리는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되겠어요? 사회적 비판이라든지 질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윤리는 뭐가 직접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윤리는 전문적 실천이 도덕적 지침이다 라고 나오고 끝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가변적입니다. 윤리도 가변적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달라지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뭐 중효, 뭐 집단주의 이런 거였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잖아요.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따라서 윤리는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이제 가치도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변적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가변적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윤리적 갈등입니다. 딜레마라고도 하죠. 영어로. 그래서 의사결정이 고민이야. 의사결정이 고민. 뭐 가치가 서로 부딪힐 경우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것이겠고요. 가치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겠고 의무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의무가 부딪힐 수 있겠고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의무나 역할이 상충되는 경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도 있지만 또 뭐 센터장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어떤 역할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센터장님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개인이 역할에 대해서 서로 상충될 수가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무 상충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의무 상충이나 역할 상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중 클라이언트 문제죠.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어떤 다중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결과의 모호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장담을 못 합니다.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능력과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불균형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는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윤리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쟁점이 쭉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로렌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 있죠? 일반 결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딜레마, 윤리적 갈등, 가치 상충, 의무 상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상충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상위 원칙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 로렌버그와 돌고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로렌버그와 돌고프의 어떤 윤리적 원칙 심사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거기 이제 쭉 나오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기 잘못했네요. 생명보호 넘버원. 생명이 이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등과 불평등, 세 번째가 자율성과 자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최소 해약,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생활 보호, 그리고 비밀 보장. 자,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됩니다.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이 여섯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과 완전 공개 정보 개방의 마지막 일곱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요. 이렇게 이제 그 우선 적용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넘버원, 가장 최우선 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생명보호입니다. 생명보호. 그래서 여기가 가장 최우선 돼야 돼.
여기가 거기서 점점 이제 마지막에 진실성과 완전 공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와 충돌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생명보호입니다.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렌보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고 가도록 합니다.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를 하였다. 자, 그리고 1982년 1월 1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거는 여러분들 민간단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을 했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규제를 갖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의 부당한 정책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암기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죠. 암기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앞에서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앞에 이제 처음 배웠던 부분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그 주거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실전 현장 있죠? 거기서 이제 관계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암기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꼭 한번 보시고 다시 암기하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